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월요일 이후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캐나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오늘은 이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캐나다에서 일어난 것은 저희가 뉴스레터에서도 다루었는데 트럭 시위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은행들이 이 트럭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금 동결을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캐나다 정부가 이제 지갑 주소를 막으라는 그런 조치도 취했지만은 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P2P 형식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결국에 90명이 넘는 이제 트럭 시위대 참가자들한테 비트코인 14개를 전달을 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트위터상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 때문에 은행망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죠. 전쟁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러시아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은행망에 디도스 공격을 해서 은행 네트워크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 대상으로 도네이션을 받는다는 게 기존 금융체제 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은행망을 통해서 자금을 전달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특히 소액으로 전달을 하는 거는 불합리적이죠. 한 번 전송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돈이 들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양의 송금을 하지 않는 이상 해외 송금이라는 거는 비용 면에서는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중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환전을 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작업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모집이 된 게 $13 million, 1,300만 달러가 이제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은행망이 완전히 다운되고 전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가치 전달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엄청난 가치를 발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피난을 하려는 사람들이 은행망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를 산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한데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뭐 차를 구입한다든지 차를 빌린다든지 뭐 이러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이 피난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서 피난을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주말 사이에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해서 러시아의 법정화폐인 루블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폭락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 내 국민들도 현금 인출을 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줄이 생기면서 지금 뱅크런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국내 은행망에서 인출된 돈만 $1.3 billion, 13억 달러 정도가 인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형 은행인 스버뱅크의 슬로베니아 브랜치에서 공지가 뜬 게 ATM에서의 인출을 400유로로 제한한다는 그런 이제 공지가 떴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은행망들이 이제 자금 경색 상황에서는 임팩트가 러시아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화폐 흐리우냐 그 다음에 러시아 루블로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제 폭등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외 그 러시아의 그 부호들은 이제 해외 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17년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한 $800 billion 정도의 재산이 그 스위스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러한 그 금융센터에 많이 비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800 빌리언이면은 러시아 GDP가 한 1.4 트릴리언인데 거의 뭐 반이 넘는 부가 러시아 해외에 지금 비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조차도 지금 제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스위스 같은 이제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국가인데 최근에 발표를 한 것이 스위스 은행 내에 예치되어 있는 러시아 부호들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그런 뉴스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러시아 부호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은행보다 안전한 곳에 자산을 예치를 하고 싶겠죠.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부호들이 갖고 있는 800 billion dollars라는 이 부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비트코인에 유입이 된다면은 이건 시장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일이 과거 2, 3일 내에 일어났는지는 확인되는 정황은 없지만은 일단 그 러시아의 정부 관계자가 전 세계에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러시아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동결해달라는 그런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괜히 하는 건 아니겠죠. 러시아 부호들이 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생활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3의 기관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보관을 부탁하는 그런 신용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는 평소에 뭐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고 살지는 몰라도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이 제3의 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맡겨져 있는 나의 잔고라든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부동산 이런 것도 전부 다 제3의 기관이 인증해주지 않으면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 자산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입니다. 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현금으로 현찰로 들고 있으면 괜찮지만은 이것조차도 이 현금을 발행한 정부가 불안정하면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루블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찰조차도 그 가치가 실제로 보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제3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중립적인 자산이고 어느 누구도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 상황이나 이 시스템이 페일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은 거죠. 금처럼 무겁지도 않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난 상황에서 국경을 넘을 때 훨씬 더 유용한 수단이 되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누구한테 송금을 한다든지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금보다 훨씬 우수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뭐 주식이 하락할 때 가치 떨어지니까 무슨 안전자산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기반을 둔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해요. 이 비트코인의 본질에 기반을 둔 현상이 아닌 본질에 기반을 둔 개념인 거지 어떤 가격 움직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러한 깨달음은 평화시에는 잘 모르죠.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그런데 지금처럼 시스템이 막 페일하는 이런 상황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느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